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5일 새벽 5시입니다. 어린이날에 즐거운 뉴스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호르무즈로부터 온 소식은 불길합니다. 우리나라 화물선이 피격당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한국 화물선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다국적 선박 보호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란이 선박 이동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하여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전쟁과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한국이 와서 임무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면서 동맹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군사적 기여와 작전 참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나라가 호르무즈 해역 군함 파견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나라도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동맹국들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또는 위협적으로 대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독일 총리가 자신을 비판한다고 신경질을 내더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온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게시글을 통해서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자랑을 했는데 우리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7척의 소형 배를 격추시켰다. 이 말은 격침시켰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남은 전부다. 현 시점에서는 한국 선박을 제외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피해는 없다. 라고 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전정부 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다가 어제 피격된 한국 해운회사 HMN 소속의 컨테이너 화물선 남무호가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쪽의 설명에 의하면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귀래인지 미사일을 맞았는지. 이제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 전투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휴전이 지금 발효 중인데 언제 이게 휴전이 다시 열전으로 재개될지 아슬아슬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른 나라 배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피격된 것을 보면은 미국 군함이 호송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호송 작전은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엄청난 양의 군함이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가지고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유조선 등 배가 약 2,000척이라고 합니다. 거기 타고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배도 수십 척이 있고요. 이들이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선박회사 그리고 그 선박회사가 걸어놓은 보험회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선장이 또는 선사가 감히 목숨 걸고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지리적 이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미사일 드론을 날리고 또는 기뢰를 깔아 놓았다고 그래요. 또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항로는 그 너비가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또 이란 쪽으로 쫙 붙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이 유리하다고 그래요.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이란 해안을 지금 봉쇄해가지고 이란이 석유를 수출할 수 없으니까 언젠간 손을 들 것이다. 이란은 전쟁을 끌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도 나쁜데 더 악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은 미국의 물가도 오르고 가솔린 값도 오르고 11월 중간선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은 이거는 참 허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는 아무도 전쟁하자는 사람들이 없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의 설득에 넘어갔고 또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돈 낸 사람들 주로 기업인들이죠. 그리고 미국 기독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원하자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내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게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은 아마 트럼프도 후회할 것이라고 보는데 모든 전쟁은 시작은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전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짓 했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4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경제의 목구멍입니다. 목구멍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핵무기는 공중에서 터지는 핵무기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주고 있는 핵무기인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저를 알아보고 와서 트럼프 욕을 한바탕 하고 갑니다. 택시 기사들도 특히 모범 택시 기사들도 전쟁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몇십억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인류에 준 예가 세계사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에 비교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면은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폈을 때 그날 밤에 순식간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해가지고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건강하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